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인간지표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국 대표지수 S&P 500 그리고 제가 투자하는 나스닥 PER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르게 풀어본다면 과연 나스닥 PER 적용은 의미가 있을까? 미국 지수 추종에 관심이 생겨서 기본적으로 현재 주가가 고평가 구간이다, 저평가 구간이다를 판단할 때 포워드 PER를 많이 봅니다. 포워드란 선행의 뜻으로 현재 기업 실적에 따른 PER 계산이 아닌 미래의 현재 기업들이 어떨 것 같으니 하면서 미리 미래 가치를 부여합니다. 물론 미래 가치를 미리 부여한다고 해서 90% 이상 맞아 떨어지지는 않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미국 대표 지수 S&P 500에 대한 포워드 PER은 매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 지수 공부를 하다 보면 S&P 500에 대한 자료는 무수히 많지만 나스닥 PER에 대한 자료도 있겠지만 그 외의 자료는 정말 개뿔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스닥은 PER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기술주는 꿈과 희망을 먹고 살기 때문이죠. 물론 그러한 기업들이 나중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돼서 더 이상 큰 성장성이 없어진다면 적정 PER이 생깁니다. 그걸 다르게 풀면 가치주라고 하고요. 테슬라, 엔비디아는 성장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 이미지에서는 S&P 500의 포워드 PER를 99년도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 닷컴버블 시절 20배가 넘는 포워드 PER이 보이시고요. 그리고 20년 넘게 포워드 PER 19배를 넘지 못하다가 2020년 3월 이후 패드가 유동성 애미를 엄청나게 풀면서 금융시장에 돈이 넘쳐나고 경제활동도 할 수 없으니 너도 나도 투자에 뛰어듭니다. 그렇게 유동성 버블이 2020년부터 2년간 이루어집니다. 포워드 PER은 아주 친절하게도 일주일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발표하는 포워드 EPS를 토대로 계산이 됩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포워드 EPS가 231.84였는데 233이 된다면 현재 주가 대비 포워드 PER은 낮아지면서 앞으로 기업들이 돈을 더 잘 벌 것 같은데 하면서 주가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2008년 중순처럼 앞으로 기업들이 돈을 못 벌 것 같아 포워드 EPS를 엄청나게 낮게 잡아버리니까 자연스럽게 포워드 PER 값은 떨어지면서 주가가 폭락이 옵니다. 그리고 2022년 초반부터 또 급격하게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포워드 EPS를 낮추면서 주식도 같이 급락보다는 1년 내내 조정이 왔습니다. 이걸 바로 유동성 버블을 정상화시킨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선반영은 아니라고 봅니다. 2023년 6월 9일 아주 친절하게 팩트셋에서 리포트를 오픈합니다. S&P 500 5년 평균 포워드 PER은 18.6배이며 10년 평균 포워드 PER은 17.3배라고요. 하지만 나스닥에 대한 코멘트는 없습니다. 여기서 약간 샛길로 빠져서 앞으로 기업 실적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빨간 선이 어닝 주당 순이익이며 파란 선은 매출입니다. 보통 매출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주당 순이익도 늘어나야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미국 기업들은 2023년 1분기가 되어서야 매출이 전분기 대비 줄었을 뿐인데 S&P 500의 지수의 어닝은 2022년 2분기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데 왜죠? 매출이 일이 잘 느는데? 마진율이 팍팍해진 건가? 그렇다고 해도 매출로 이걸 커버 못한다고? 그 비밀은 바이백 자사주 매입에 답이 있습니다. 2022년 초반부터 패드가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강행을 합니다. 빅테크라고 할지라도 저금리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거나 자사주 매입을 할 때랑 점점 올라가는 금리 여건에 따른 돈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돈 많은 기업들은 예외일지라도 S&P 500은 미국 우량 기업 500개가 속해 있기 때문에 탑 빅테크만 속하지는 않았죠. 이런 걸 짜맞춰보면 S&P 500은 정확하게 거시경제를 토대로 기업 실적이 동반 상승 하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PER이 정직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5년 평균 포워드 PER 22.3배입니다. 10년 평균 19.2배입니다. 2023년 6월 9일 팩트셋이 발표한 기준으로 26.2배입니다. 이걸 과연 거시경제와 기업 실적으로 납득이 갈까요? 저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한다면 거시경제와 기업 실적을 봐야 할 것이고 나스닥에 투자를 한다면 그런 거 없이 미래 가치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 투자가 어렵고 오히려 차트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물론 경기 침체가 오면 S&P나 나스닥이나 날아가는 건 동일합니다. 아마 많은 나름의 주식 전문가라고 할 사람들은 앞으로 S&P 500이 포워드 PER 5년 평균을 넘어서 19배 이상 올라간다면 앞으로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버블이라고 단정 짓지는 말자 할 테고 경제적으로 주식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건 버블이다, 경기 침체는 온다, 조심하자 외칠 겁니다. 하지만 경제는 알 수 없습니다. 정말 경기 침체가 올지도 안 올지도 모릅니다. 물론 제 개인적 견해는 온다고 봅니다.
그래야 인플레이션이 정말 쿨다운 될 테니깐요. 허나 당장 내가 지수 추종으로 적립식으로 5년 이후 10년 이후를 본다면 모를까? 3배 레버리지 상품 TQQQ를 투자한다면 차트 공부는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거시경제 공부는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너무 심취하시면 나스닥 PER 보고 매수 버튼이 나갈 사람은 없습니다. 나스닥 PER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업로드에 큰 도움이 됩니다.